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 몸을 단련하고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정말 초라해지고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80이 넘어서까지 젊은이의 절대 못지않는 기억력과 인지력, 두뇌 활동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근육 운동, 한 2번 정도는 유산소 운동.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는 김원곤이라고 합니다. 슈퍼에이지는 개념이 정립된 게 채 20년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신경과 의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과 비교해서라도 절대 뒤지지 않는 기억력, 인지력을 가진 사람을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하면서 처음 슈퍼에이저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연구팀이 80이 넘어서까지 젊은이의 절대 못지않는 기억력과 인지력, 두뇌 활동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된 3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치열한 두뇌 활동을 평소에 하는 거죠. 치열한 두뇌 활동을 한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있는 만큼의 머리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담처럼 하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고소득을 친다, 이런 농담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런 것은 스트레스가 몹시 심한 두뇌 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외국어 공부 같은 게 그런 스트레스가 꽤 난이도가 높은 두뇌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슈퍼에이저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두뇌 활동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또 2번째는 역시 운동입니다. 그냥 가볍게 산책하던 정도의 운동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과부하가 되는 정도의 운동을 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3번째는 충분한 수면, 균형 있는 식단, 이런 것을 잘 조화롭게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실행해 옮겼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역시 지금 70이 넘었습니다만은 열심히 두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어 공부가 위주가 되겠죠. 2번째,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시절만큼 강렬하고 힘든 운동을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만은 운동도 나이에 맞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애를 쓰고 식단도 특별히 가리지 않고 균형 있게 여러 가지를 먹으면서 건전한 식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역 시절에는 혹시 힘이나 체력이 넘쳐 흘러도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현역과 같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이 든 분들도 웬만큼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마음껏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 입장에서는 일종의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체력이 아무래도 젊은 시절과는 다르기 때문에 적당히 자제하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근육 운동, 한 2번 정도는 유산소 운동.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한 2번 정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디 프로필은 제가 3번을 찍었습니다. 2009년도가 제일 처음 바디 프로필이었고요. 그 다음 2012년도, 마지막 3번째가 2019년도 정년 퇴임하면서 마지막으로 찍었습니다. 제일 처음 바디 프로필을 찍었던 2009년도에는 사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도 조금 이제 50이 훌쩍 넘고 점점 이제 세월이 가고, 한때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근육이 팽팽했던 것 같은데 가는 세월 속에 뭔가 근육도 힘이 빠져가는 그런 느낌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팽팽한 근육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다. 그냥 막연히 운동을 하겠다 이러면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해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그 송년회에서 술도 한 잔 들어간 겸 기분도 좀 좋고 이래서
마이크를 잡고 100명 정도 모인 과운 및 초대 식구들 앞에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꼭 몸을 만들어 가지고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메일로 보내드리겠다.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몸을 만들어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 그 찍고 나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 2장 뽑아 가지고 약속대로 과운들과 동문들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2차례 더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되었습니다. 낮 동안에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직업적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서 그런 바디 프로필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또 가꾸고 만들어 나가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의 건강을 위한 것이고 목표 자체가 건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열심히 해 나가면은 들인 노력과 공 그리고 시간적 희생만큼 훨씬 더 큰 보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운동을 통해서 얻는 결과에 의해서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죠. 첫째는 뭐니 해도 당당함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은 뭐 운동을 설사 하지 않더라도 젊음이라는 무기 때문에 사람이 위축되어 보이지를 잘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그 운동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자기 몸을 단련하고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은 정말 초라해지고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의 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은 뭐니 해도 대외적으로 딴 사람들에게 당당함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 당당함을 통해서 얻는 것은 두 번째 자신감입니다. 당당함이 없으면은 자신감이 아무래도 잘 생기질 않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을 통해서 자신이 이 정도 상태에 이르구나 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을 이어가는 그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이제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이죠. 근육 운동은 뭐니 해도 주위 사람이 금방 알아봅니다. 몸에 당당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 당당함을 바탕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뭐니 해도 심폐 기능을 단련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조금만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찬다든지 웬만큼 빨리 걸어가면은 헉헉대는 상황인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몸을 단련시키면은 가뿐하게 거뜬하게 어떤 길을 달려간다든지 계단을 오르막길을 올라간다든지 하면은 거기에서 느껴지는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사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챙겨 먹고 애를 쓰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거는 뭐 건강하고는 관계없이 저의 그 식습관입니다만은 젊었을 때부터 견과류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술안주로도 견과류를 좋아했고 그 외에 간식으로도 견과류를 아주 오래전부터 즐겨 먹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즐겨 먹고 있고요. 그 외에 저는 또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육류보다는 생선을 좋아하는 개인적인 식습관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일반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가리지 않고 먹는 편입니다. 흔히들 건강을 위해서 뭐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좋다, 또 어떤 특정한 질병이나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이 좋다, 저런 음식은 탕가해라, 여러 가지 조언도 많고 정보가 많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화제에 오르는 초장수자들을 보면은 되게 뭐 식단이 단순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음 편하게 먹는 것이 비결이었다,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여러 가지 음식들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알맞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 아닌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정말 마음에 드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일종의 자기 정신을 재무장시키는 구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실일 수는 없죠.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나이가 왜 단순히 숫자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유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게 되었느냐? 그만큼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모두 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사실 나이가 웬만큼 들어가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도전을 꺼려야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외국어 공부를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죠. 외국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심폐 기능이 좋아진다든지 근육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만 다만 두뇌 활동은 반드시 좋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향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개된 그런 성과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일 대표적으로는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 걸쳐가지고 제가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사실 외국어 공부라고 한다면은 영어는 뭐 직업상 당연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취미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저희 직업과 장래의 계획과 전혀 관계가 없는 스페인어, 프랑스, 일본어, 중국어 이 4개 외국어는 취미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강렬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공부의 효율을 높이고자 2011년도에 1년에 이 4개 외국어를 대상으로 고급 능력 시험에 합격을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내 스스로 그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실제로 2011년도 3월에 중국 HSK 6급 시험, 그 당시에 제일 최고 수준의 시험이었죠. 합격을 필두로 7월에 일본어 JLPT N1 역시 최고 수준의 시험이었습니다. 합격하고 11월 달에는 프랑스 배응, 최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만 중고급으로 생각이 될 만한 수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2년 5월 달에 스페인어 배도스까지 합격을 해서 모두 1년 만에 4개 외국어에 동시에 합격을 하는 쾌거를 이룬 바 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마음가짐은 사실 상호 연결이 되는 요인들입니다. 건강해야만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되고 발전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마음가짐이 제대로 서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과 마음가짐은 어느 것이 앞서 있고 뒤서 있고 이렇게 사실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한 고리처럼 되어 있는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함과 건전한 마음가짐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서로 맞물리면서 즐겁고 희망찬 생활을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